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한국사 10미닛. 자, 조선 제도사 지방행정제도 살펴볼까 해. 자, 제도사 파트는 학습을 할 때에 정확성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었지.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문장들을 좀 읽어보면서 공부하는 게 매우 효과적인 거고, 또 하나 이 지방제도의 특징 살펴볼 때에 다른 시대와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해. 그래서 팔도의 관찰사라고 했을 때에도 그 관찰사가 고려 5도의 안찰사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학습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이지. 자, 그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 상설행정기구 가명에 거주하는 것, 이게 바로 조선의 특징이라 볼 수 있겠지. 또 관찰사는 굉장히 고위직이었어. 당상관에서 임명이 되었다라는 것. 자, 수령에 대한 근무 성적 평가, 포평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령에 대한 감찰 업무, 사법, 군사, 행정의 업무,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바로 군 지휘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 관찰사 1년 임기가 보장돼 있었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되었기 때문에 자, 지방관으로서 역할을 했다. 바로 지방관리 외관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 이렇게 해서 관찰사 살펴봤고, 그 다음에 조선의 수령이 굉장히 중요해. 부목9년 단위의 수령이 파견되는데 그 수령 고려 때보다 권한이 높아졌다 볼 수 있겠어. 5가지의 업무, 농활호부사라고 하는 게 있지. 자, 농업을 관장하고, 활개치는 향리들을 규제하는 거지. 호구의 인구를 늘리고, 부역, 자, 사법권 행사. 이 5가지 업무는 기본 업무인데 2가지 군사와 교육이 또 추가됐다라는 거, 조선 때. 자, 꼭 기억해주고. 자, 또 조선 때는 모든 지역에, 모든 군현에 다 수령이 파견된 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 자, 사법, 군사, 행정, 조세, 공물, 징수, 책임. 예, 당연한 얘기고. 자, 밑에 부당한 향리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 원학 향리 처벌법, 그리고 그 지역민들. 자, 바로 수령에 대한 고소를 할 수가 없었어. 모반과 살인은 예외였지만, 자, 그 외의 경우는 부민, 그 지역민이 수령을 고소할 수는 없게 하였다. 이건 특권이라 볼 수 있겠지. 자, 그만큼 특권이 있는, 자, 이 수령 견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관찰사의 감시를 받았고, 근무 성적 평가를 받았고, 암행어사 사헌부의 감찰을 받았다. 자, 상피제 매우 중요해. 본인의 고향으로는 파견될 수 없었고, 5년 임기제도 매우 중요해. 계속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임기제 적용되는 거지. 5년 임기제였어. 자, 이렇게 수령의 특징을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부목9년 하부 단위가 바로 멸리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멸리통에는 면임, 이정, 통주가 있는데 그 지역을 촌단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야. 자, 면임, 이정, 통주는 먼저 수령의 감시를 받지. 수령의 통제를 받고, 자, 그리고 촌에는 동계 동약이 있는데, 동계 동약은 자치 규약이라 얘기할 수 있어. 촌 단위의 자치 규약, 사족들이 주관한다 볼 수 있겠어. 그런데 그 지방에 5개의 집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통제하게끔 했던 오가작 통제는 사족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는 통제 주체의 바로 국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줘야 돼. 자, 이렇게 봤고, 그러면 지방에 당시 어떠한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수령은 임기가 있지, 파견이지, 전혀 모르는 지역에 왔잖아. 그러면 그 지역의 유력한 양반들로 구성되었던 자치기구 유향소가 수령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거야. 자, 또 수령이 전혀 모르는 곳에 왔기 때문에 향리들이 설칠 수 있잖아. 그 향리를 적절하게 감시하는 역할도 유향소가 한다는 거지. 향리는 수령에 대한 보호자를 했다. 자, 근데 유향소 또한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중앙에선 경제소를 통해서 유향소를 통제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어. 자, 이렇게 관계표도 확인해 봤고, 자, 그러면 향리의 특징을 한번 확인해 볼게. 향리. 자, 고려 때하고 비교하는 게 또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향리, 고려 때와 다르게 조선 때에는 과거 응시에 큰 제약이 있지. 그래서 세습이 된다. 세습적 아전이라는 말은 향리의 지위가 높다, 낮다,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과거를 통해서 고위직으로 바로 상승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향리 육방이라는 표현은 실무 업무만 담당하는 격화된 표현으로 볼 수 있겠고, 조선의 향리 육방이라는 표현 기억해두자. 자, 무보수였고 잡세꾼에 편제되었고, 자, 어느 지역에 있냐에 따라서 음리, 경절이, 영절이, 영리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기억해두자.
자, 근데 향리는 조선 후기로 가면서 지위가 올라가게 돼. 그 이유는 바로 향리들이 수령과 결탁하면서 관건으로서의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향리와 관련된 책 있다면 연조기감이라고 하는 책, 바로 18세기 때에 쓰여졌던 책인데 연조기감이 바로 향리의 역사를 다룬 책이다 라고 참고해서 알아두도록 하자. 자, 그러면 유양소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자세히 보고자 하는데 그 전에 밑에 플로우, 자, 이 플로우가 이번엔 굉장히 새롭게 만들어 본 내용이야. 향리의 지위, 고려 초 때에는 호족들이었던 의들이 고려 성종 때 본격적으로 바로 이 호족의 당대 등이 호장으로 재편되면서, 호장은 향리의 우두머리라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렇게 해서 향리 제도가 마련된 게 고려 성종이라 볼 수 있겠어. 자, 그러다가 조선 전기가 되면 육방아전으로 격화되었고, 조선 후기 때는 아까 얘기했지, 수령과 함께 백성을 수탈하면서 향리의 지위가 다시 올라가게 되었다. 그 영화에 그 자산어보라고 하는 정말 잘 만든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정약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기에 향리들의 수탈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나중에 시간 되면 바로 자산어보라고 하는 영화도 한번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유양소 얘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고. 자, 유양소, 향청이라고 불렀었어, 조선 후기 때는. 자, 향촌 자치기구로서 풍속도 교정했고 수령에 대한 자문을 담당했고 향리를 감시했던 유양소. 근데 유양소가 세조 때에 이시의 난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폐지되기도 했었지. 성종이 다시 부활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유양소에는 향사례와 향음주례, 그 지역에 있는 선비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지. 향사례, 활쏘기, 그리고 향음주례, 술을 대접하면서 그 지역의 선비들과 잘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어. 유양소의 임원, 향임직, 정말 중요해. 좌수와 별감이라고 하는 향임직에 대한 표현 너무나 중요했어. 이 좌수와 별감을 서로 차지하고자 했었지. 16세기 때까지만 해도 지방 양반 사족들이 좌수와 별감을 했었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 분홍들이 좌수와 별감직을 했다라는 것이야. 이건 사회사 때 더 자세히 다뤄지니까 그때 다루는 걸로 하고. 자, 유양소에서 하는 회의, 바로 향회가 되겠고, 그 향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명단, 바로 향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향회의 규칙, 향규라고 볼 수 있겠어. 다 유양소와 관련된 표현이니까 이렇게 확인해 두면 되겠고. 자, 유양소를 감시하는 경제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경제소. 자, 경제소는 유양소를 통제하는 중앙기구라 볼 수 있겠어. 특히 이 경제소, 지방관청의 중앙출장소 이렇게 보면 되겠어. 자, 그래서 지방 출신인 중앙관리가 경제소의 관리로 바로 지방과 중앙을 연계하는 역할을 많이 한다 볼 수 있겠어. 자, 특히 중앙과 지방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관리가 향리였지. 그 향리는 경제소에 있는 향리다라고 해서 경절이 이렇게 불렸고, 공물증수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는 역할 많이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어.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경제소는 폐지가 됐다는 것도 살짝 참고해서 알아두자고. 자, 경제소가 있다라는 것, 중앙에서 계속 지방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교통통신제도도 마찬가지야. 자, 중앙에서 지방 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통치를 위한 교통통신제도 볼 수 있겠어. 조선 때에 바로 중앙정부가 지방을 효율적으로 바로 통제하기 위함이었지. 자, 역이 있고 원이 있는데, 역은 말을 바꿔 탈 수 있는 곳이야. 공무수행자들이 말을 바꿔 탈 수 있는 곳이고, 바로 역마에서 마패를 딱 보여줘야지 말을 새롭게 얻을 수가 있다라 볼 수가 있겠지. 자, 마패와 관련된 게 역이라 볼 수 있겠고, 여관은 국립여관이라 볼 수 있겠어. 바로 원이라고 했었지. 공무수행자들이 머물 수 있는 국립여관을 원이라고 했다는 것도 기억해 두고. 자, 봉수, 봉화를 통하여서 연기, 불을 통하여서 연락을 했다라 볼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런 역원 봉수제가 외란 이후부터는 점차 기발과 보발의 파발제로 많이 바뀌고 있다 보면 되겠어. 자, 기발은 말을 타고, 보발은 걸어서 이동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연락을 하는 거라 볼 수 있겠어. 자, 그래서 교통통신제도가 외란 이후에는 파발제로 점차 바뀌는 경향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확인하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제도사 지방행정제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